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올라가나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뭐 0.5% 올라간다. 그럼 내 대출금리 0.5%가 플러스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현재 기준금리는 1.25%예요. 아까 궁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예요. 정책금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금리를 정해주면 그 금리에 맞춰서 이제 여러 금융기관들이나 이제 기관들이 그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를 정하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금리, 대출금리, 뭐 우리가 뭐 많이 들어는 봤지만 솔직히 뭔지 딱 와닿지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는 자, 은행에서, 뭐 한국은행에서, 뭐 중앙은행에서 뭐 올린다, 내린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근데 대출금리가 6%. 자, 그럼 이 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기준금리 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나요? 라는 얘기도 나오고, 기준금리가 1.25%인데 대출금리 왜 6%나 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쓰는 대출금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빵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공장에서 이렇게 빵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뭐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유통 마트에 이렇게 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도넛을 가지고 올 때 가격이 어떨까요? 만약에 원가가 뭐 200원이다. 그런데 만약에 마트에서 이거를 판매한다. 그러면은 그냥 200원에 판매를 할까요? 아니죠. 이게 200원이면 또 마트도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겨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진을 붙여요. 뭐 중간에 가지고 오는 비용부터 여기에 놔두고 파는 비용까지. 자, 200원에 가지고 온 도넛을 네, 소비자에게는 네, 400원을 더 붙여서 600원에 팝니다. 저 세상에 공짜는 없죠. 우리가 원가에 살 순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비싸다 비싸다 해도 200원 공장에서 가지고 온 가격대로 마트에서는 절대 팔지 않죠. 자, 근데 이 도너츠를 여기에서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이렇게 뭐 여러 금융사들도 있고 거래를 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 집에서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빌릴 수 있으면 빌리는데 안 되면 이 집에 가서도 도너츠를 빌려고 이 집에 가서도 도너츠를 빌려요. 그렇게 도너츠를 이렇게 채웁니다. 박스를 여기다 이렇게 수북이 쌓아두고 이제 사람들에게 파는 거죠. 근데 이걸 팔 때 이제 여기 마트에서는 가격을 또 정해야 되잖아요. 뭐 여기에서는 뭐 300원에 사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400원에 사올 수도 있고 200원에 사올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이제 선택지를 주는 거죠. 자, 내가 사온 도넛이 있어. 도넛이 있어. 자, 이 중에서 금리로 치면 이제 6개월짜리를 할래, 뭐 5년짜리를 할래, 3개월짜리를 할래 이렇게 선택지를 주는 거죠. 자, 내가 가지고 온 3개월짜리는 200원이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뭐 5년짜리는 600원이야.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1년짜리는 300원이야. 이런 식으로, 400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기준금리는 시장에 도넛이 200원이다. 200원을 기준으로 내가 금액을 결정해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출 금리를 받아가는 건 이제 은행에서 마진을 붙여서 금융사에서 마진을 붙여서 이제 고객들에게 선택지를 주고 판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은행에서 도너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자금을 조달하는 거라고 해서 자금 조달 하는 금리라고 해요. 그 돈을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가 조달한다고 하잖아요. 뭔가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자금 조달 금리,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안에는 우리가 예금으로 돈을 가지고 와서 자, 철수가 1,000만 원을 맡겼어요. 여기도 포함이 돼요. 예금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맡기는 거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고객의 돈을 맡아주고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에게 돈을 빌리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게 금리가 가장 낮은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금리표가 은행연합회에 있더라고요.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료는 2021년 10월까지 표기된 자료인데, 제가 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대출을 하다 보면 대출 금리는 그때그때 바뀌어요. 이게 고시할 때마다 바뀌는데, 뭐, 이 코픽스가 나아요, 금융체가 나아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금리가 낮은 걸로 하시면 되는데, 잔액 기준은 아무래도 금리가 좀
높게 있죠. 그래서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게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높을 때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CD 유통 수익률이나 신규 취급액, 뭐 신잔액 기준 코픽스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조건이 바뀌어서 새로 또 금리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출 받는 시점에 가장 낮은 금리를 선택하시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한 이쯤에 하실 거면 이때는 이게 CD 91일물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신용대출 하신다 하시면 요때 요 금리를 선택을 하시면 좀 대출이 낮게 쓰실 수 있겠죠. 굳이 잔액 기준으로 쓸 이유는 없겠죠. 뭐 물론 써야 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는 시점에 현재 어떤 금리가 제일 낮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쓸 수 있는 금리 중에. 그래서 항상 금리는 바뀐다. 뭐가 비싸고 뭐가 싼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기준금리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에서 정한 금리 기준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그 돈을 빌려오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 중에 어느 게 가장 싼지 알면 좋겠지만, 그냥 지금 수준의 가장 싼 금리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근데 대출금리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비밀이 나옵니다. 자, 대출금리 비밀은 바로 가상금리에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가상금리는 뭐냐면, 기준금리에 이제 은행에서 마진을 붙여요. 마진을 붙인 걸 가상금리라고 하는데, 자, 이렇습니다. 가상금리가. 이건 은행원들도 솔직히 잘 몰라요. 은행 대출을 보지 않은 이상은 잘 모르고, 대출을 봐도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보지는 않아요, 은행원들이. 그래서 그냥 대출금리 계산했을 때 그냥 3.6% 나옵니다, 2.8%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제 만약에 대출금리를 좀 더 깎아주고 싶다라는 고민이 들 때 이제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어디에서 깎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은행원들도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자금 조달 금리, 돈을 빌려오는 걸 말한 거죠. 돈을 가지고 오는 거. 자, 여기서 기준금리도 있고, 리스크 프리미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영역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오고, 어떻게 보면 다른 곳, 중앙은행, 뭐 다른 금융기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오는, 자금 조달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상금리의 영역, 그리고 고객의 영역은 아주 귀퉁이에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 뭐 외우란 말씀 안 드려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가상금리의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자, 은행에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 외에도 더 붙어서 기준금리가 1.25%지만 나머지 금리가 붙어서 6%가 되는 거죠. 자, 이 가상금리 영역이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뭐 유동성 프리미엄도 있고, 뭐 신용 프리미엄도 있고, 자본 비용, 업무 원가, 뭐 법적 비용 이런 게 있는데, 내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자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신용 프리미엄. 자, 그래서 우리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우리 소득이라든지 뭐 담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금리가 많이 좌지우지가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이 가상금리를 설명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선 이제 여기서부터 마진의 영역이 여러분, 이제 은행이 이제 수익을 가지고 가는 수익을 내는 부분인데, 자, 목표 이익률이 있잖아요. 은행이 너무 팔아서 장사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앞에는 이제 다 비용적인 부분이고, 자, 이렇게 리스크가 생기거나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세금 이것저것 비용, 각종 비용들 다 낼 거 내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대출로 내가 얼마를 남기겠다. 얼마를 남기겠다. 이제 이 목표 이익률이 있잖아요. 뭐 1%를 남기겠다라든지, 뭐 1.5%를 남기겠다라든지, 거기에 따라 목표 이익률을 더 붙이는데, 자, 여기에서 가감 조정 정결금리라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마진은 플러스, 은행에서 이제 이익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익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빼는 건 부수거래 감면, 우리가 뭐 급여 통장을 받는다든지 적금을 넣는다든지 청약 넣는다든지 카드 쓴다든지 이러면 금리를 0.2% 0.3% 빼드릴게요 라고 하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 부수거래 감면, 여기에서 빼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본부 조정 이런 거는 이제 특판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주택담보대출 특판합니다. 뭐 금리 최저금리 뭐 2.8% 3% 드려요, 3.5% 드려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일정 부분 여기에서 조금 빼요. 뭐 0.7%를 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5%를 맞추려니까 뭐 0.2%를 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부에서 조정을 하는 금리예요. 자, 뭐 이건 솔직히 고객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걸 보는 사람 누구다? 대출 담당 직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못 본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왜냐?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은행에 가면 이제 금리도 내고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금리를 내고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대출 상품을 내고를 할 수 있냐면, 자, 영업점장 정결 조정 금리가 있는 경우에 이제 내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제 본부 조정을 하는 거면, 이게 완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출 상품 딱 세팅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지점에서는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고 이미 금리를 많이 깎아가지고 굉장히 좀 특판 상품, 좋은 상품으로 나온 거는 따로 할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 뭐 개인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좀 영업점에서 어느 정도 금리를 좀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결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점에서 수익을 덜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 지점의 VIP니까 우리가 이미 이 고객으로부터 나는 수익이 많이 있으니까 좀 뭐 0.2% 정도 빼줘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지점장님의 권한으로 빼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솔직히 조금 빼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세팅값이 있어서 좀 빼기는 어렵고 만약에 이걸 빼고 싶어도 본부에 막 승인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신용대출이나 이제 사업자분들 특히 영업점장 정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제 혹시 이거 좀 금리를 더 빼주실 수 있느냐, 이게 뭐 지점장님이 조금 더 빼주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은행 직원 뜨끔하겠죠. 이 사람 뭐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그래서 굉장히 뜨끔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걸 뭐 아무나 빼줄 순 없어요. 아무나 빼줄 순 없고 은행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 고객을 하면 좀 더 이익이 수익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 고객은 우리가 충분히 빼줘도 될 만큼 뭐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이라든지 뭐 그런 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리 내고를 하려면 어디를 타겟으로 해야 된다? 영업점장 정결 조정 금리 여기 타겟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리를 깎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계산을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다 마무리를 하면 최종 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 뭐 6%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리가 이제 왜 6%나 나오는지 솔직히 좀 그냥 모르셨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돈을 은행에서 가지고 오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과 수익을 붙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소비자인 우리에게는 자, 짜잔 이렇게 5%, 뭐 4%, 6% 대출금리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대출금리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이렇게 은행에서 자금 조달하는 금리 때문에 대출금리가 이제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부수거래 감면 항목 이걸 이제 작년 연말쯤에는 줄였어요. 항목을 뭐 5개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뭐 3개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0.5%까지 부수거래 감면을 해줬는데 뭐 0.3%까지만 해준다든지 부수거래를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걸로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자, 그래서 대출금리가 6%나 되는 이유는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그리고 깎아주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